시작.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 25쪽부터 시작하네. 잘 보이지 화면? 25쪽에 5번인데 이게 확대를 했을 때 잘 보이는지가 중요해. 잘 보이니? 네. 어우, 다행이다. 자, 25쪽 5번. 음. 그리고 녹화되고 있고. 자, 다항식 x의 15제곱 더하기 12제곱 더하기 9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3제곱을 x 세제곱 빼기 x로 나누었을 나머지를 rx로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 유형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조건을 먼저 보고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자가 가장 중요하지. 그러면은 이걸 식으로 표현해 봤을 때 x 15제곱 더하기 x 제곱 12제곱 x 9제곱 x 6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을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얘는 1차 인수로 다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렇게 x로 묶은 다음에 합차. 그럼 이때 나누는 식을 qx, 몫을 qx 나누는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지. 이때 나머지를 rx라 하자.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식이 몇 차식이니? 3차식이지. 그렇다면 이때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식이 나오니? 그렇지, 2차 이하가 되겠지. 아, 그러면은 우리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이 rx를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x에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서 a, b, c 각각 구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보자. x는 0일 때 좌변은 0이고 우변은 r 제로지. 즉 걔는 c지. x에 0 넣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x에 1 넣어보면은 좌변은 5지. x에 1 넣어보면 요 식에서 우변은 이제 r1. 즉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a 더하기 b네. 맞지?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일 때 x의 마이너스 1 좌변식에 대입해보면 마일 1, 마일 1, 마일 1, 마일이니까 결국 뭐만 남아? 마이너스 1만 남지. 그럼 이 값은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인데 어차피 c가 0이니까 a 마이너스 b랑 같은 거야. 아하, 그럼 이제 끝났지. 요게 이 값이고 a-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연립하면 끝난다. a, b 각각 뭐니? a는 2, b는 3. 뭐 둘이 식을 빼보면 되겠지. 더하거나. 어렵지 않게 나오겠지. 따라서 이게 끝이 아니야. rx식은 뭐야 결국?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0. 그래서 r1이 5가 되더라. 끝. 이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자, 그러면 우린 다음 번호 넘어갑시다. 자, 받아 적을 사람은 잘 정리하고. 쉬는 시간이 우리가 언제지? 25분이지? 첫 번째 쉬는 시간은 5분만 쉬는 거지? 응. 자, 다음 번호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19번으로 갑시다. 여기서 질문인 사람들은 질문 이 설명을 듣고 난 이 번호의 질문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은 다른 문항 고치고 있어도 됩니다.
자, 19번이요. 19번 맞지? 아까 질문한 친구. 32쪽. 32쪽 19번. 복잡한 수의 계산. 물론 20 곱하기 21 곱하기 22 곱하기 23을 한 다음에 1 더해도 답은 나오겠지. 근데 너무 삶이 고단해지겠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적절히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뭐 x로 잡아야겠지. 그치? 나라면은 x를 20으로 둘 거야. 뭐 의미상 20을 x로 두자.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루트의 식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더하기 1의 루트지. 맞니? 잘 보이지? 그러면은 요거를 적절히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은 요럴 때 우리 어떻게 전개하기로 했니? 둘씩 전개했을 때 1차 항의 개수가 같게끔 세팅을 우리가 밑밥을 깔자 이거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하나 나오고 x제곱 플러스 3x 하나 나오고 플러스 1 나오지. 그러면은 우리가 공통 파트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를 치환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 a라 해보자.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a 플러스 2 더하기 1의 루트로 바뀌지. 아하. 그럼 얘는 어떤 식이야? 전개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이 여기서는 양수지. 그럼 바로 a 플러스 1로 나오겠다. 루트 씌우면. 요거니까 다시 얘를 돌려보면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인데 x가 20이라 했으니까 400에 셋 곱하면은 60에 1 더해서 아하 461 나오겠구나. 정리해 볼 수 있겠지. 뒤에까지 잘 보이니? 어. 숫자 작거나 그럼 얘기를 해. 자, 우리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항 바로 다음 페이지 3번. 다 적었지? 필요한 친구들. 자, 중간 마무리. 이거 맞지? 33페이지. 33페이지 3번 봅시다. 얘는 우리가 늘 많이 봐왔었던 꼴의 형태네. 요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위에 얘랑 비교했을 때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아래의 형태가 될 수 있니? 그치,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a0 우리가 여기서의 x의 차수가 홀수인 항들만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로 나오지. 짝수인 항들은 그대로 플러스 1로 나오고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홀수 차수만 홀수인 항의 차수 홀수인 발음이 안 돼. 홀수인 차수를 갖는 항들의 개수만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만 생각을 해줘도 풀 수 있겠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a11 플러스 a12 즉, 즉 얘와 같은 값은 뭐니? x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5 빼기 3 빼기 2의 세제곱 답이 얼마야? 0이야. 끝. 이 값은 0이야. 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지? 음, 그렇게 바로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린 다음 문항 7번, 8번, 34쪽 7, 8번 보자. 자, 7번, 8번 봅시다.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P0, P1, P3가 모두 같고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P2의 값을 구해보자.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수학상 처음 배우니 여기만이? 두 번째니? 세 번 정도? 두 번, 세 번? 1.5번? 0.5번은 까먹으니까 우리가. 자, 우리가 3차식을 이용하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얘의 값을 그냥 k로 둬볼게. 어쨌든 상수값으로 같을 테니. 즉 얘는 px라는 3차식에서 k를 뺐을 때 이렇게부터 쓰자고. k와 연립을 했을 때의 세근이 x는 0, x는 1, x는 3이지. 그럼 우리가 인수정리에 의하여 각각을 근으로 가지면은 x-1, x 플러스 x-3을 인수로 가짐.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px-k라는 요 방정식의 형태를 x-1, x-3으로 쓸 수 있지. 왜냐하면 px에서 k 상수 k 뺀다 한들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면 달라지지 않으니까. 맞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k만 우리가 찾으면 되지. 근데 여기서 px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p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야? 0이지. 인수정리에 의하여 이 또한. 따라서 양변 x의 마이너스 1 대입시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나오겠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 k가 8이네. 따라서 px의 값이 k만 넘겨서 요렇게 되지. p2 값은 얼마야? 2, 1, 마이너스 1 곱하면은 8 마이너스 2니까 6 나오겠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나오지. 그래서 정답 6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생각보다 우리가 접근할 만하게 나오지. 응? 두 번째 줄에 응, 응, 그 K와의 인수점 응, 응. 글자가 보이는 거. 요거 인수 앞에 인수 정리가 요거 요거 바이야 바이. 별거 아니야. 그냥 간지나 보려고 쓴 거. 자, 그럼 우리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 보면은 교육청 문제네. 교육청 문제가 우리가 내신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은
가장 선생님들이 참고할 만한 신뢰도 좋은, 신뢰도가 높은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유형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 특히 기출에 나온 유형들은. 자, 그러면 문제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p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10, 그리고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 px를 x 플러스 3 둘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하자. 이때 r1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요 조건들을 수식으로 정리해 보면 px는 x-5로 나누었을 때 나누는 식이 이렇게 되고 몫을 q1x라 쓰고 나머지를 10이라 이렇게 적어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똑같이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는 몫을 q2x 나머지 마이너스 6 동일.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논해야 될 것 요거지.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럼 이때 R1을 구하려 하는데 결국 우리는 R값 여기서 RX씩 구하는 게 최종 목표네. 그래야 R1을 구하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2차 식으로 우리가 식을 나누었다면 우리가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식이 나오니? 그렇지. 나눈 식보다 하나 더 낮은 거 이하의 식이 나오겠지. 그럼 1차 이하가 나와. 그러면은 이제 할 일. 그 1차 이하의 식이니까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둬보자. 나머지가 1차식이면은 뭐 a가 0이 아닐 테고 나머지가 상수면은 a가 0이겠지.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에 두 조건을 활용해 보자. 요 두 조건. 어차피 여기 쓰여 있는 이 세 개의 식은 모두 다 같은 항등식이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그러면은 어디에 x에 오를 넣던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겠네. 식의 값이. 그럼 맨 아래 식 여기에다가 x에 5 대입시 어떻게 되니? R5의 값인데 그것은 5a 더하기 b. 근데 그거는 10과 같아야겠지 당연히. 왜냐면 이게 R5 값이니까 똑같지. 그리고 두 번째 양변에 마이너스 3 대입시 어떻게 되니? 아하 R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b. 그것이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네. 문자 두 개짜리 연립 방정식 해결해 주면은 되겠다. 그럼 둘이 빼보면 어떻게 되니? 8a가 16이므로 a는 2고 a가 2니까 b는 0이네. 즉 어떻게 돼? 얘는 rx가 2x지 그냥. 그래서 r1의 값은 얼마? 2가 되더라. 끝.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35쪽 14번 다 받아 적었니? 4번 또 교육청 기출이네. 자, 음, 이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좀 달라 보이네 우리가 봤던 거랑. 어떠한 이러한 식이 있어.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몫을 qx를 하자. 이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에다가 큐브 2. 즉 얘는 뭐야? qx 자체를 구해야 되는 문제네. 근데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x-2로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지.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해볼 것 같냐면은 이 식 가지고 주어진 다항식 4차식 가지고 인수정리를 써볼 것 같아. 인수정리 써보면은 예를 들어 1, 0,
4차, 3차, 2차, 1차 상수에 대해서 인수정리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해봤을 때 얘는 x-2를 두 번 인수로 가지니까 2 가지고 조립제법 두 번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A,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자. 그럼 1, 2, 4, 4, 8, A 더하기 8, 2A 더하기 16, 2A 더하기 B 더하기 16이지. 근데 어차피 나머지 0 나와야 돼, 여기서는. 자명하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2로 조립제법 한 번 더 써보면 1, 2, 4, 8, 12, 24, A 플러스 32. 얘가 또 0이야. 아하. 그럼 A 플러스 32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32네. 맞니? 그럼 A가 마이너스 32고 그러면 2A 더하기 B 더하기 16이 0이므로 B에다가 2A는 마이너스 64지. 마이너스 64에다 16 더하면 마이너스 48이야. 이렇게 정리되네. 아, 그럼 B가 얼마야? 48이네. 그럼 이제 사실 거의 끝났어. 그럼 QX는 뭐냐? QX는 누구냐면은 얘야. 얘에서 우리가 조립제법 썼을 때 x-2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남는 게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2. 얘가 되겠지. 얘의 개수들을 가지고 온 게 1, 4, 10인 거지. 따라서 qx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이므로 q 우리가 구한 2의 값은 4에 8에 12 해가지고 24 나오겠네. 그럼 구하는 게 뭐야? 얘네 몽땅 다 더하자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32에 24에 48 더하면 얼마니? 그치. 40 나오지. 끝. 요렇게.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직접 나눗셈을 해도 상관없어. 사실 문제는. 근데 우리가 나눗셈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식과 식을 나눌 때 인수를 x-2의 제곱을 갖는다는 걸 아니까 1차 인수 갖는 게 확보가 되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 후에 얘네들의 개수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A, B 값 찾아내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몫이 되고. 나현이까지 잘 보이니? 응.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1번 봅시다. 잠깐만. 왜 이럴까? 일단은 문제 고치고 있어봐. 연결이 끊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몹시 곤란한데. 일단 다른 문제 먼저 재풀이하고 있어봐. 자, 하고 화면 공유. 음. 다들 잘 보이지? 갑자기 튕겨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 21번 36쪽에 자, 두 2차식 px, qx의 곱이 제래. 그렇구나. 그러면은 적절히 얘를 인수분해 해봤을 때로 px, qx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 먼저. 그럼 얘 x로 묶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여긴 세제곱이겠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이 파트만 조립제법 써보면 1, 마 3, 0, 4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일단 하나 인수가 나오겠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 4, 4, 4, 마 4, 0 이렇게 나오지. 아하.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에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묶이지. 여기까지 괜찮지? 얘가 결국 px와 qx의 곱이라고 했으니 조건 가지고 우리가 파헤치자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 좀 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 P2는 0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 없다라는 거지. 얘는 인수로 못 가죠. px는. 그치? 요 제곱은 잘못 쓴 거야. 자차니까 x 플러스 1에 x-2 두 번이지. 그러면은 px식 자체가 결정이 됐네. 요거 두 개를 인수로 안 가지면 얘네 둘을 앞에 거 둘을 인수로 가져야겠지. x-1 이렇게 x하고 x 플러스 1의 곱. qx는 더군다나 마이너스 1을 인수로 안 가진다 했으니 q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니? 그럼 이때 p 마이너스 2에다가 p q 플러스 q3의 합이지. 그럼 p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2. q3은 얼마야? 1의 제곱이니까 1. 따라서 둘을 더하면 3이 되겠다. 응.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더 있는 친구 편하게 하렴. 없으면은 일단 1교시에 교재 제풀이를 하자. 교재 제풀이 덜 돼 있는 친구. 근데 나는 교재 제풀이가 모두 끝나서 할 게 없는 사람. 다 일단 교재 제풀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교재 제풀이 먼저 하면서 1교시 동안은 각자 개인 질문하자. 음. 음, 저 32쪽 28번 32쪽에 18번 18번 보자. 피곤하니? 피곤하면은 저 키다리 책상에서 들어도 좋아. 네, 다녀오세요. 여기가 네, 다녀오세요. 자,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괴로워 보이지. 결국에 우리가 이거를 직접 계산할 수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간단히 바꿀지를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잖아. 보이지? 응. 그럼 어쨌든 무언가의 세제곱 더하기 1꼴이야. 그러면 세제곱 더하기 1 요거의 곱셈 공식을 이용하게끔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999를 999를 x로 뒀을 때 얘의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체크를 하는 거야. 아이고. 그럼 분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분모는 x, x-1 더하기 1이지.
그럼 얘는 전개시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분자는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날릴 수 있겠네. 어차피 얘네 각각의 값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된다는 거지. 약분했을 때 남는 건 뭐야 결국? 그치. x 플러스 1이니까 결국 1000이지. 가장 빈번하게 표현되는 표현이나 여기서 999 같은 애들. 얘를 바꾸면은 어떠한 인수분해 꼴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치환을 해주면 됩니다. 몇 분까지지? 25분. 자, 이거 아직 안 걸렸겠지? 질문. 페이지와 번호를 얘기해 줄래? 27쪽 19번. 자, 왜 오른쪽 건 풀었니? 시도했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 자, 먼저 지금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얘가 성립한다는 건 항등식이라는 거지. 이때 a, b, c의 값을 오른쪽과 같이 조리제법을 두 번 이용하여 구하려고 한다라고 했으니 어, 먼저 네모를 채우고 우리가 얘네들의 뭐가 들어간지 알아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이고, 5랑 뭔가를 더해서 3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지. 여기 있는 이 네모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위에 게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뭔가 표현이 됐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지. 그리고 한 번 더 조리제법을 쓰기 위해 여기 1이라고 쓰면은 1에 마이너스 2에 이거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얘에 주목을 하면 돼. 자, 원리를 알려줄게. 조리제법의 원리. 우리가 처음식 x제곱 플러스 검은색으로 나오고 x제곱 플러스 5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인 거지.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조리제법을 써보면은 쓴 걸 써보려면. 그렇지. 그럼 이 x 플러스 3을 다시 x 플러스 2로 나눠보는 거. 그렇게 되면은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2로 나눠보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얼마니? 1이지. 이렇게. 그럼 얘를 x 플러스 2가 들어간 항들을 살려서 전개를 하면 얘는 얼마야?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이지. 맞니? 그럼 결국 여기 형광펜칭 1, 3은 어디서 나온 애들이냐면은 여기서의 첫 번째 식에서의 나머지. 안에 거를 다시 나누었을 때 생긴 나머지. 그리고 마지막에 목. 얘네야. 근데 얘네가 어디 쓰였냐면 전개했을 때 얘네들의 개수, 개수, 개수지. 그래서 얘네들의 A, B, C 값이 여기 있는 값을 순서대로 왼쪽부터 쓴 그 값이 돼. 그래서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마3이야. 원리가 이렇고 앞으로 문제 풀 때는 바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는 게 체킹이 되겠지. 어렵지 않게.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오른쪽 것도 해볼 수 있을 거야. 같은 방법. 어. 질문. 충리 얘들아. 그냥 아늑하니 패딩 입는 게. 오케이. 대표가 다 끝났다 나는. 끝났니? 그러면은 진도를 조금만 빨리 나갈까 하는데 굳이 원치 않니? 그치만 우리가 노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원비가 아까우니까 학원비를 이제 알차게 쓰기 위해서는 내가 또 알차게 수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디프리가 끝난 친구들은 질문 한 문항에 대한 오답을 쓰면 되겠다. 그러면은 얼추 시간이 딱 맞겠다. 이거 오답 노트. 원래 안 정리? 프리노트죠. 프리노트에 정리? 아, 그럼 오케이. 그래서 수업 때 하는 거는 바로 책에 옮겨 적지 말고 프리노트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고쳐보는 게 좋아. 응.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책에 옮겨 적고 끝내버리면은 다음번에 비슷한 걸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라라고 디렉션을 내려주는 거지 스스로 풀어보는 거랑 또 다른 영역이거든. 그래서 혼자 풀어보는데 이게 설명 들을 때는 그럴싸하게 당연히 이거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집에 와서 혼자 풀어보면 또 이게 또 어느 포인트에서 막히는 점이 나올 수 있고 항상 이제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거든. 그래서 스스로 정리해보는 노력의 경험이 쌓여야 학년 올라갈수록 더 수학 공부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어.
오늘은 욕심 크게 안 내고 복수수만 나가자. 음, 금방 해, 금방. 이거 몇 개 안 되잖아. 이렇게 대단원으로 봐도, 중단원으로 봐도 이거 몇 개 안 되잖아. 금방 할 수 있어, 우리. 라고 믿어. 그동안 동우쌤이랑 할 때 상문제만 풀어주셨니? 개념은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찝어주시고. 음. 여기서 나는 수학상을 처음 배워본다. 있니? 생전 처음 본다. 복수수랑.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수학상을 두 번째로 배우니, 이제. 아니, 몇 바퀴니, 이번. 아니, 이게 세 번째야? 그러면 능수능란하게 복소수를 다루지는 못하겠지, 아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기 반에 질문이 적은 엘리트 반이어서 내 얘기를 해주는데 어차피 수학 1, 수학 2, 뭐 미적분으로 갈수록 회독할 수 있는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아마 여기 정도면은 나중에 수학 2는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만에 이제 내신을 봐야 될 거야. 그러면은 이제 비교적으로 수학 3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돌고 와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풀면서 들어. 한 번 공부할 때 꼼꼼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항상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게 공부라는 데 있어서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통틀어서도 아주 중요한 학습 자세야. 그래야 이제 빵꾸가 안 나. 공부하는 거에서. 제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잔소리를 듣지. 이 교시 시작합시다. 보이니? 응. 저희가 그래도 수상을 뭐 두 바퀴, 세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돌렸다고 해도 개념을 다시 보면은 조금 새롭거든. 되게 우리가 특수한 걸 배우는 것들이야. 특히 복수수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의 체계를 배우는 것이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소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수의 체계가 중학교까지는 무리수까지 배웠지. 실수.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쪼개진다까지 배웠지. 유리수, 무리수.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여기 있는 이 실수 외에는 뭐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배우는 거는 실수가 아닌 수들에도 어떤 수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게 우리가 배우는 허수지. 여기서 이제 수학상에서 배우는 그럼 실수가 아닌 수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매지너리 넘버해서 허수고 이 실수와 허수를 모두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이 복소수야. 그래서 이 복소수를 우리가 배우는 의의는 중학교까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구했는데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도 근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의가 있지.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출발하자. 그럼 복소수에 대해서도 배울 때 먼저 실수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허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허수의 단위를 먼저 설정을 하지. 그게 i야. 즉 i는 뭐냐면은 루트에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그 수를 i로 정의를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를 제곱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거야 뭐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걸 토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허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i 꼴이야. 그렇게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는 이 수. 물론 a 플러스 bi라 해서 꼭 항상 허수는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그런가? 일반적으로 복소수라고 하는데 가장 주요한 사항은 여기서 a, b가 모두 실수더라. a, b가 모두 실수더라. 그 점들을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지. 그리고 여기서 복소수를 따질 때 A와 B의 부분을 각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지. 그래, 개념 설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받아 적어. 설명하는 거 위주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받아 적으면 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 부분이 A라는 건 아는데 허수 부분 쓸 때 간혹 BI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틀려. 가차없이 그냥 옳지 않게 돼. 허수 부분은 I 앞에 곱해진 그 실수 값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I 안 붙는다는 거 주의해야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3 플러스 2i의 실수 부분 3, 허수 부분은 2i가 아닌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줘야 되고 자, 복소수를 분류할 때는 크게 실수와 허수로 나눈다고 방금 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얘기를 했지. 근데 여기서 뭐 분류를 할 때 일반적으로 b가 0이 아닌 경우, 즉 i의 개수가 0이 아닌 경우를 허수라고 하는데 근데 그 허수의 중에서도 실수 부분이 0인 경우 0 더하기 bi 꼴, 즉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bi, 2i, 3i, 4 있을 때 그럴 때가 순 허수가 되겠지. 뭐 요거는 우리가 명칭인 거니까 정확하게 약속을 인지하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허수에선 대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얘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대소 판별이 불가능하다. 뭔 말이냐면 i가 크니 1 플러스 i가 크니 했을 때 누가 더 크니? 정답은 비교할 수 없다야. 대소 판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도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니게 되는 거지. 판별 불가라서. 그래서 대소관계를 판별하는 건 우리가 나오지 않고 크다, 작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허수끼리에 대해서 얘는 잘못된 선지라고 볼 수 있지. 대개 우리가 OX 문제에서.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복소수의 서로 가칠 조건.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복소수가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 이렇게 쓴다면은 우리가 이 파트 A 파트랑 C 파트 같고 B 파트 D 파트 같으면 됐지. 즉 얘는 어떤 말이냐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다른 말로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를 하나라도 안 만족하면 서로 다른 복수수야. 얘가 만족 X시 서로 다른 복수수가 돼. 그건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었지. 자, 그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켤레복소수의 얘기에 대해서 해야지. 켤레복소수는 우리가 여기 다음으로 대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판별할 때 해에 대해서 구할 때 같이 한 세트로 나오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뭐 복소수 a 플러스 bi 데리고 왔을 때 얘의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면 b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꾼 a 마이너스 bi가 된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도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개념이야. 그 켤레근에서의 뿔마가 여기서는 뿔마 bi, 뿔마 뭐 이렇게 bi와 마이너스 bi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세트로 생각을 하는 게 서로 켤레 복수수 관계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 표현을 아이고,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응.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고 복소수의 사칙연산은 일반적으로 덧셈, 곱, 곱셈 전에 뺄셈, 곱셈은 편하게 정의하면 돼. 하지만 나눗셈은 주의해줘야 될 것이 한 끼리 연산할 때 나눗셈은 분모의 허수 표현이 있으면 존재 시 분모의 허수 존재 시 연산 불가냐? 연산 불가 상태야. 그럼 분모의 허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우리가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 꼴은 더 이상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면은 이럴 때는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첫 단원에서 배웠던 무리수에 대해서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배웠었지. 여기서도 같은 개념인데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물론 분모의 실수화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고 내 맘대로 지어낸 거야. 근데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와 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를 실수화하려면은 얘의 켤레복소수,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위아래 곱해주면 되겠지. 검은색으로 하자.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위아래 곱해주면은 분자는 뭐 허수여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C제곱 더하기 D제곱으로 바뀌고. 왜냐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전개를 했을 때 합차로 전개하면 되겠지. 뭐 AC 플러스 BD의 BC 마이너스 AD I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정리가 되지. 실수부 허수부로 나눌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나눗셈 표현일 때는 실수부 허수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연산하기가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하고 어, 곱셈, 나눗셈 빼자. 덧셈, 뺄셈 할 때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응. 분모를 실수화해서 분모에는 실수만 남게 해야 된다. 라는 거지. 요런 내용들 내가 적어주는 거는 요거 노트에 받아 적어야 돼. 잘. 그리고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 다음을 넘어서 켤레복소수의 성질이 굉장히 괴롭히는 부분이지. 이거 하고 끝이 이거 하고 하나 더 하고 끝이네.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 네, 새로운 노트 페이지에 적어주는 게 너희들이 받아 적기가 더 낫겠니? 그렇겠지. 페이지. 어, 요거 말고 요걸로 하자. 자, 여기서부터는 새로 이렇게 적어줄게. 잘 보이지? 어이구, 음. 자, 펠레복수세 또 끊겼나 보네. 된 거지? 보이지? 아, 이쪽에서 보이는구나. 잠깐만. 어,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됐다. 하고 화면 공유. 응. 화면 공유 되고 있고. 응. 응. 됐다. 자, 그러면은 요거 보이지? 첫 번째. 자, 켤레복수수의 성질. 자, 뭐 Z바가 우리가 Z를 편하게 A 플러스 BI라고 생각을 하자. 켤레복수수의 켤레복수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오겠지. 왜냐하면 허수부의 보호를 바꾸고 또 바꾸니까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따라서 Z, 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Z 더하기 Z바는 실수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Z를 A 플러스 BI로 줬으니까 요거에 더하기 A 마이너스 BI 하면은 2A 되지. 근데 우리 중요한 거 A, B는 실수라고 했어. 실수부, 허수부는 실수로 표현돼야 돼. 그럼 얘 실수지 당연히. Z, Z바에 대해서도 Z, Z바. 잘 보이나? 응.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돼. 실수 보일 수 있었어.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얘를 바꾸자. 네, 이걸로. 이게 더 잘 보이겠다. 너희들에게. 자, 그리고 Z1, Z2의 바. 복수수의 합은 켤레 복수수끼리 찢을 수 있어. 이렇게 Z1 바 더하기 Z2 바. 덧셈 뺄셈은 우리가 한 번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찢을 수 있겠지. 곱셈도 마찬가지야. 곱한 거의 켤레 복수수는 각각의 켤레 복수수의 곱과 같다. 그리고 나눌 때도 Z2의 분의 Z1의 나눗셈한 거의 바와 각각 바하고 나누는 것과 같다. 각각 켤레복수수의 나눗셈으로 얘도 찢을 수 있다. 즉 사친연산은 켤레복수수끼리 다 찢을 수 있다는 거지. 각각 하나하나씩으로 부여할 수 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그래서 켤레복수수는 찢을 수 있음. 주요한 이야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토대로 한 특정한 하나의 복소수를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면은 i야. i의 거듭 제곱 성질. 얘는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얘 진짜 계속 나오거든. 그럼 얘는 i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i 한 번 곱하면은 i고 i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i 세 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1에 i 곱하니까 마이너스 i지. i 네 번 곱하면은 i 제곱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니? 얼마? 1이지.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 쓰자. 그럼 다시 i 4제곱에서 i 곱하면은 i 되지. 그럼 얘는 i 거듭 제곱은 4종류밖에 없네. i의 4제곱이 지금 계속 1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요걸 토대로 일반화해 보면은 i의 거듭 제곱에서의 지수를 4로 나누었을 나머지가 같으면은 다 같게끔 나오겠네. 예를 들어 i 4제곱 k 더하기 1 요런 꼴이면은 얘는 i랑 같겠다. i 4제곱이 1이니까 i 4제곱 k 더하기 2는 i 제곱과 같겠다. 즉 마이너스 1이란 거지. i 4제곱 k i 4제곱 이렇게 i 4k 플러스 3 꼴의 지수면은 i 세제곱과 같고 i 4k 꼴의 지수면은 i 4제곱과 같고 그럼 각각 마이너스 i 1 이렇게 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계속 다시 돌아오니까. 그럼 i 9제곱은 뭐랑 같겠어? 4번 돌고 4번 돌고니까. 한 번 돌은 거랑 같이. 올해가 몇 년도니? 2023년이지. 그럼 2023 제곱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뭐만 알면? 4개씩 묶어서 몇 바퀴 돌고 오냐에 따라서. 그러면 2020이 누가 봐도 4의 배수지. 그럼 2020에다가 3번 더 간 거니까 사실 i 2023 제곱은 i 세제곱과 같겠다. 즉 마이너스 i란 거야. 그럼 i 1억 제곱은 얼마일까? 그렇지. 1억은 4의 배수니까. 당연하지. 요걸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i의 거듭 제곱 유형은 풀어야 되니까. 아하.
그래서 요 사이클로 돌아간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음수의 제곱근까지 한 번에 하고 가자. 괜찮지? 자, 우리가 문제집 48쪽 음수의 제곱근 보면은 자, 여기서 A가 양수라인데 A를 양수로 잡은 이유가 마이너스 A를 음수라는 걸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그럼 루트 마이너스 A는 우리가 A가 양수라고 했으니 A 루트 A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루트 A에 루트 마이너스 1곱으로. 그치? 그럼 얘는 루트 AI라고 쓸 수 있겠다. 그게 1번 내용이야, 그냥. 별거 없지. 그럼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한 게, 마이너스 A의 음수야. 의 거듭제곱, 제곱근은, 어, 제곱근은 풀마 루트 AI.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치?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얘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도 마찬가지야. 양수의 제곱근 두 개 나온다 했었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음수의 제곱근도 마찬가지.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다. 단지 크기 비교는 할 수 없어도.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보다 더 중요한 건 음수의 제곱근의 얘네들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각각 A, B가 둘 다 0보다 작아. 그러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랑 같아? 라고 하면은 땡이야. 마이너스 붙여야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2i 곱하기 3i 하면 6i니? 절대 그렇지 않지. 2i 곱하기 3i 할 때는 i 곱하면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요렇게 붙는 거야.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좀 얘를 도식화해서 표현하자면은 루트 음수 곱하기 루트 음수 하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양수 나온다. 또 이번에는 주의해야 될 점, 분모만 음수야. 분자는 양수야. 그럼 이때 루트 b분의 루트 a를 하나의 루트로 합쳐서 쓰면은 어떻게 되니?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우리가 i분의 2 생각을 해봐. 뭐 i분의 루트 2 이런 거. i분의 루트 2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니? 위아래 i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2 i 나오지? 한 번에 표현하려면. 그치? 똑같은 거야, 얘도. 분모에 있던 i가 실수화를 위해서 위아래 i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분수의 바깥에서 나올 수밖에. 그래서 얘를 어, 도식화해서 표현해 보면 루트 음수분의 루트 양수하면 합쳤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음수분의 양수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형 문제들을 조금 해결을 해보자. 어려운 것들은. 자, 그러면은 음, 그럼 선생님이랑 할 때 표준 유형 같이 풀었었지. 표준 유형 여기 있는 것들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어려울 만한 거 몇 개 같이 중요한 유형들을 같이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마무리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음. 음수의 제곱근 유형은 이걸 개념을 좀 딥하게 얘기한 이유가 나중에 수학 상 이후의 내용들을 배울 때
갑자기 조건을 이용하게끔 구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기억을 해둬야 돼. 사실 수능 때까지. 자, 그러면은 아, 함께 볼 만한 유형 44쪽 5번 한번 볼까? 자, 44쪽 5번 봅시다. 아마 요걸 보고 바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거를 1 루트 2i를 제곱한 다음에 또 마이너스 2배 해서 이거 한 다음에 또 5를 더해서 정리해가지고 실수 버스부 나눠야겠다 라고 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도 나오는데 굉장히 삶이 고단해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여기 식에서 보이지? 이 식에서 1만 넘겨봐. z-1은 마이너스 루트 2i. 근데 여기서 양변 제곱하면은 어떻게 돼 표현이? 어? 헉, 낯이 익지. 제곱해보면 마이너스 2z 플러스 1. 이게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야.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거로 표현하려면 양변에 뭐 더해주면 되겠니? 그렇지. 4 더해주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식의 값이야. 끝. 이렇게 5번.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우리가 굳이 대입을 안 해도 이거를 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 가지고 표준형 생각해 보면은 쉽게 풀 수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은 6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을 똑같이 해주면 돼. 그 다음에 함께 해볼 만한 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뭐라고?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같다. 15번 볼까? 15번. 자, 이런 유형도 우리가 내신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유형인데, 자, 기억. Z와 Z바에 대해서 둘이 더한 게 0이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거 둘이 더하면 뭐라고 했어?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접근을 해보면 되겠지. Z반은 A 마이너스 B이니까 둘을 더했을 땐 2A 나오지. 근데 얘가 0이라는 건 A가 0이라는 거지. 그럼 A가 0이라는 건 뭐야? Z가 순허수네. 그치? Z가 순허수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A가 0일 때 순허수거나 또는 Z가 그냥 숫자 0일 수 있지 실수. 근데 항상 Z는 실수인 건 아니지. 0인 경우 아니면 다 순허수니까. 그래서 기억땡 거짓. 얘는 그래서 순허수거나 5월 Z는 0. ZZ반은 0, 니은 ZZ반은 0이면 Z는 0이다. 그러면 Z 값이 얘네니까 Z바랑 얘가 ZZ반은 우리가 합차를 이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를 계산할 수 있지. 맞니? 그러면은 얘가 0이래. A, B는 실수야. 실수를 제곱해서 각각 제곱해서 더했더니 0이 되려면은 각각 A, B가 얼마니? 0. 0, 0밖에 없지. 제곱해서 0 합한 게 0 되려면.
그럼 얘는 즉 A, B가 모두 0이야. 그러면은 Z는 0이야. 그러면 니은 참이네. 디귿. Z바가 순호수면 Z도 순호수니 뭐 당연하지 사실. 왜? Z바가 순호수면 얘를 0 플러스 BI 이렇게 쓰면 Z는 어떻게 돼? 아, 0 마이너스 BI네. 그냥 마이너스 BI잖아 그냥. 순호수지. 그래서 디귿도 참.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이제 17번 한번 볼까? 7번도 이제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의 유형이야. 알파, 베타, 각각 알파, 베타가 어떤 수니? 복소수라고 나와 있지. 알파, 베타가 복소수일 때, 음.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플러스 3i. 그리고 얘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요걸 보고 직접 그냥 하나하나 다 대입하면 굉장히 얘도 고단해지겠지. 그럼 얘를 적절히 주어진 조건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공통인수 얘랑 얘 생각하면은 알파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고 얘랑 얘 가지고 생각하면 베타의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니까 아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지.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 복소수의 이 켈레 복소수의 덧셈은 찢을 수 있다 했지. 켈레 복소수를 각각. 그럼 다시 붙일 수도 있겠네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 요렇게 각각의 켤레 복소수의 합은 합한 거의 켤레 복소수와 같다라고 했지. 요걸 말로 이해를 해야 돼, 말로.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이제 5 플러스 3i랑 얘 켤레 복소수니까 5 마이너스 3i. 계산하면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해서 34 나오겠네. 이렇게.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좀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는 좀 뭐랄까 머리를 써야 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게 풀 수 있을까? 너무 노가다 하지 않고. 물론 안 보여요 하면은 노가다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럴 때는. 시험장에서 그럴 때는. 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은 21번을 같이 보고 23번은 힌트만 던져줄게. 자, 21번 유형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니? i는 4개씩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4개씩 묶어보자 했었지. i, i 제곱, i 세제곱, i 네 i 4제곱 이렇게 쓰자. 그리고 i 5제곱, i 6제곱, i 7제곱, i 8제곱, 뒤론 i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 4개씩 묶을 수 있지. 더할 때는. 마지막에 이제 i 2024는 누가 봐도 4의 배수지. i 2024, i 2023, i 2022, i 2021 이렇게까지 합인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여기 하나의 괄호 안에 값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값이 똑같으니까 결정이 되지. 근데 요거 4개 다 합치면 얼마니? 0이지. 그러면은 얘도 얼마? 0, 0, 0. 얘도 0. 0만 몇 번 더하냐면은 몇 번 더하지? 506번 더하나? 0만 506번 더하는 꼴이지. 그래서 답은 0.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 그렇지? 23번은 갑자기 생뚱맞게 1-i, 1 플러스 i가 나와서 좀 당황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i, 1 플러스 i의 어차피 얘는 짝수 제곱들밖에 안 나와, 문제에서. 1-i, 1 플러스 i 각각 제곱하면 얼마 나올까? 그게 포인트야. 얘는. 그거 가지고 와. 1-i의 제곱이 1 빼기 1 빼기 2i지. 결국 마이너스 2i야. 1 플러스 i의 제곱도 마찬가지 1 빼기 1 플러스 2i라 2i야. 결국 얘는 이거 가지고 해야 돼. 1-i의 100제곱은 마이너스 2i의 50제곱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100제곱은 2i의 50제곱으로 그러면은 i의 50제곱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풀어보면 돼, 얘도. 23번도. 그러면은 음수의 제곱근도 요거 하나만 같이 보자.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보자. 자, 루트 A, 루트 B 곱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A, B는 조건이 어떻게 돼? 그렇지, 둘 다 음수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야? 얘네의 값과 같은 표현을 찾자는 거잖아. 마이너스 A는 부호가 어떻게 돼? 0보다 크지? A가 음수니까. B는 여전히 음수고. 아, 그럼 얘는 꼴이야. 무슨 꼴이야? 루트 음수분의 루트 양수지.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합칠 수 있다라고 했지? 요렇게. 즉 얘는 어떻게 돼? 합쳐보면은 자 퀴즈 얘일까 얘일까? 그렇지 1번이겠지. 요거 안에 거는 그대로 들어가야 돼. 안에 있는 b와 마이너스 a는 그대로 넣어줘 돼. 마이너스가 밖으로 하나 튀어나온다. 요렇게.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전까지는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중단은 마무리해서 어려운 거를 5분 정도 같이 짚어보자. 그러고 DT 고치고 숙제 도장 찍어주고 어, 우리 가면 되겠다 집에. 괜찮지? 그러면은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아마 조금씩은 다 어려울 거야. 그래도 14번 볼까? 14번을 한 3분간 풀어보자. 각자 한번 3분 정도씩 풀어봅시다. 지금 보는 14번 같은 유형이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1번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덜 어려운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후보들이거든. 머지않아 내신 때 보게 될 거야. 내년 3월 달, 4월 달에. 세네 달밖에 안 남았지. 음, 요걸 안 보여주고 있었네, 요걸. 네.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푼 친구들은 거의 다 푼 것 같아. 지금. 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얘는 살짝 좀 다르지. 왜냐하면 i부터 시작해서. 그럼 얘는 묶음을 어디까지 묶을지를 생각을 해봐야겠네. 얘가 토탈 다 더해서 0이 되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으로 여기서 0이 나오는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자.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여기까지는 0 안 돼. 그냥 i 남으니까. 그럼 i 세제곱까지 더해보면은 이때 0 되네. 그러고 i 4제곱부터는 다시 1 되지. i 5제곱은 i와 같고 i 6제곱, i 7제곱 다시 여기서 0 되지. 아, 그럼 n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수들이니? 아, 좋네. 그렇지. i 4제곱 전에 것까지 더한 거를 기준으로 하지. 그러면 4의 배수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그치. 개수로 하면 스포하면 12개지만 우리가 왜 12개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생각을 했을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수들이지. 그럼 가능한 게 3,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4 더해서 15 쭉쭉쭉 해서 나오잖아. 47까지.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아,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웠잖아. 너희들이. 얘네들의 관계가 4k-1을 만족한 애들이지. 얘네들이 k면 4k-1이지. 그렇지.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얘가 12일 때고 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쭉쭉쭉 해서 12일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관계가 함수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개수는 몇 개야? 12개가 되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생각이 들면 직접 세봐도 돼. 12개 정도는 우리가 합리적인 노가다야. 12개 정도는. 그래서 개수 12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문제 이해됐니? 어. 자,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숙제를 52쪽까지. 왜냐면 우리가 이미 중간 마무리 하나 했으니까. 이게 어디로 보이는 어... 일단은 보내지 않는 대신 책 검사를 할 것 같아. 동호쌤이 안 계시니까. 책 검사를 데스크에서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번 주까지는. 어, 알겠지? 그래서 숙제 40쪽부터 36쪽까지였으니까 저번에 40쪽부터 52쪽까지 풀어오자. 이 진도는 요거로 끝나고 DT 고치자 이제. 은빈, 음, 정현, 경민, 네, 혜준, 어려운 일 많이. 나현, 기울음 그렇지. 서진, 수업 하나. 민환, 막 하기 쉽죠. 다윤, 혜원. 네. 모르겠어요. 헷갈려. 나오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하는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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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걸 사진 찍어서 푸는 게 낫겠지? 너희들이 보기도.
굉장히 보기 어렵네. 이렇게 하자. 음, DT는 보아하니 자르기가 안 돼. 네. 보아하니 다섯 문제를 다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보이지 잘. 녹화 떠지고 있고. 요렇게 생긴 식이 항등식이래. 얘랑 같은. XY에 대한 항등식일 때, 근데 문자가 중요하지.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럴 때 A, B, C에 대해서 얘네 값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항등식이 되는 문자를 이용해서 각각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되겠지. 그럼 얘는 전개해서 ax 더하기 ay, bx 마이너스 by 더하기 2지. 그럼 얘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모아보면 a 더하기 b의 x, a 마이너스 b의 y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게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c와 같다. 그럼 항등식이라 했으니까 동류항끼리 비교해 보면 되겠네. a 플러스 b가 여기선 3이어야겠지. x의 개수.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고 그리고 2가 c야. 끝났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둘이 빼줘서 뭐 더해도 되고 2a가 마이너스 2야.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b는 마이너스 아니 b는 그냥 4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a 더하기 2b 더하기 3c는 구하려는 값 마이너스 1에 8에 3배에서 6 해서 13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1번 이렇게 해설할 수 있겠고 2번 봅시다. 넘어갈게. DT도 마찬가지로 틀린 친구들의 질문이 있는 번호만 보면 돼. 질문 아닌 번호는 다른 문제 풀고 있고. 자, 요거는 우리가 말장난 문제야, 사실. 아까 우리가 이거 조립제법 봤으니까 조립제법 써보겠습니다 하면 물론 그렇게도 풀 수 있겠지만 굉장히 삶이 고단해져.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 결국 얘네들 A1, A2, A3, A11의 합인데 놀랍게도 X에 2를 넣어볼래?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X에 2 넣었을 때 2의 10제곱 더하기 1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2의 1 뭐 제곱 A3의 1 제곱 A4의 1 세제곱 이렇게 되지. 2 넣어보면 A11에 1의 10제곱까지 나오고 A의 1 이렇게 되지. 맞니?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요건 거잖아. 얘네가 어차피 1 곱하고 x에 2 넣었을 때 그치? 맞니? 응. 그럼 정답은 뭐야? 2의 10제곱 더하기 1 2의 10제곱 1024니까 1025야. 한 줄로 풀 수 있지 거의.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네 합만 찾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그러고 가면 3번 넘어가 보자. 3번. 자, A가 B에 속한데 그러면은
a 플러스 3이 1이거나 2 플러스 1이 1이어야겠지.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1이라는 원소가 2에. 맞니?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가 마이너스 2거나 a가 0이지. a가 마이너스 2라면 a 집합은 0하고 1이야. b 집합은 1, 2, 1, 2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니까 마이너스 3. a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니? a가 1, 2, b는 a가 0이니까 1, 2, 3이지. 그러면은 얘네들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이거 a에 대한 조건이 있니? 두 개 쓰는 거니 답이? 네, 답지를 안 뽑아와가지고. 맞은 사람 3번. 뭐라고 적었니? 어. 또는으로 안 적어도 되니? 요거. 음. 좋아가지고 이거 썼어. 네, 6 썼니? 잠깐만. 뭐 안 되는 게. 아, 그러네. 그러네. 이걸 애가 안 보고 있었다. 아, 0이 있는데 0이 없지, 여기는. 그래서 얘는 모순된다. 맞니? 얘는 요 조건에 모순이다. 음. 그래서 B의 원소의 합은 6이겠지, 그냥. 응. 이해됐니? 응. 요렇게 넘어갈게. 어렵지 않지? 4번.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는 A58로 구성되어 있고 B는 A의 원소들 중 서로 다른 원소들만 합해서 원소로 쓰이는데 걔네들 원소의 합이 30이래. 이때 A 값을 구해라. 그럼 일단은 B 집합을 먼저 구성을 해봐야겠지. 이런 경우에는. 음. 자, B는 일단 요렇게 둘 더해보고 요렇게 둘 더해보고 요렇게 둘 더해보면 되겠지. A 더하기 5랑 A 더하기 8이랑 5 더하기 8에서 13. 이 외에는 안 되겠지. 가능한 경우가.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모두 겹치지 않아. 겹치게 되는 순간 A가 5나 8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지? 그럼 얘네들 원소의 총합이 30이니까 얘네 세 개 합하면 얼마야? 2A다가 26 더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31 했으니 아 A가 2구나. 끝.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5번. 5번 또 따로 찍어야 되네. 자, 5번. X는 n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 집합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까지 이렇게 되겠지. 물론 n이 5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 근데 여기서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2와 3을 포함하고 있어. 2와 3을 포함하고 있어. 그런데 가능한 X의 개수가 128개래.
아, 128개라 했으니 2의 7제곱이 생각이 나지.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고. 어쨌든 A의 부분집합인데 n을 결정하기 위해선 집합 A를 결정해야 되지. A는 무조건 2, 3은 들어가 있으니까 1, 2, 3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어 우리 종이 아니야, 저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A가. 근데 우리 집합 X를 결정할 때 얘네들은 이미 포함되어 있지. 우리가 이미 행선지가 결정된 원소들에 대해서는 집합의 개수를 고려할 때 굳이 1을 곱하는 거지 그냥. 왜냐면 이미 결정됐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아닌 한 가지 경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결정해 줘야 되는 애들이 1부터 n까지지. 근데 거기서 1부터 n까지 중에 2와 3을 빼니까 n-2개를 결정해 줘야 되지. 그치? n-2개가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를 계속 곱하니까 여기서의 개수는 2의 n-2개만큼 나오겠다. x가 가능한 개수가. 그게 지금 2의 7제곱계 있다는 거니까. 아, n-2가 7이구나. 따라서 n이 9가 되겠지. 그 정답 n은 9 끝. 요렇게. 5번도 우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었지. 자, 그러면은 숙제 도장 찍자. 숙제 도장 교재랑 워크북도 나와야 되지. 그리고 워크북 숙제를 안 내줬네. 워크북 숙제 어디까지였니? 복수 전까지였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 하자. 기말고사 끝났지, 중3. 그럼 놀겠네. 응? 학교 가서 막 딱지치기 하고 막 공기놀이 하고 핸드폰으로 놀고 그러지 않니? 원카드 하고 막. 졸업도 했어? 빠르네. 그럼 진짜 할 게 없잖아. 학교도 안 가네. 아주 좋지. 그러면은 어. 와, 나가. 가는 건 나가.